기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자존심 되게 세고 싫은 소리 절대 못 듣고 지적 못 받고 의무와 책임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와 좌절이 하는 일마다 꼬리처럼 따라붙죠. 오늘은 지난 우울증 유형 영상에 이어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휴식을 취하시는 겁니다. 우울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압박감과 조바심, 혹은 우울이 막 한 털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 되게 완벽주의적인 마음들은 우울증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울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합니다. 다른 신체 질병은 막 약 잘 먹는데 정신과 약은 유독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뇌도 신체고 호르몬도 신체예요. 왜 감기약이나 진통제는 먹으면서 항우울제는 안 되나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거는 아닙니다. 약을 먹는 동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다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무작정 약을 끊어버리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하고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약물의 효과는 한 3, 4일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약 먹은 사람의 3분의 2 정도는 8주 정도 시간 지나면 호전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약이 잘 들지 않고요. 특히 우울감이나 죽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은 사실 항우울제로 치료가 잘 되지만 흥미, 의욕, 기쁨, 열의, 자신감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쉽게 회복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를 안 힘들게 해줄 수는 있는데 좋았던 거를 다시 되돌려 주기는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은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좀 빠르지만 약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뭐 무슨 약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약을 먹으면서 해로운 것들을 피해야 되잖아요. 감기약 먹으면서 막 춥게 입고 찬 거 먹고 이러면은 약물 치료 소용없는 것처럼 우울증의 해로운 것들, 즉 스트레스를 피하고 지인들의 지지가 좀 있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가 동반이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심리치료는 뭘 하는 거냐면 보통 우울증 환자들은 실패한 일이나 이렇게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요. 반추하죠.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우울증이 회복되기 어렵거든요. 약물로 우울감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도 생각까지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 무한 루프를 멈추게 하는 건데요.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그만큼 되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걔가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실제로 이 시험을 망쳤으니까 망쳤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정당하게 생각해요. 자기의 비관적인 생각을.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치료사하고 함께 탐색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인지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발도 방지하고 심지어 약물 치료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인지치료뿐만 아니라 인지재활 훈련도 합니다. 사회성 훈련을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 대처법 훈련을 받기도 하고 뭐 까다로운 과제나 상황들을 대처하는 연습들을 치료사하고 실제로 함께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치료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깊은 우울감은 회복된 상태여야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울할 때는요, 아무 노력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자기를 놓으세요. 그리고 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심리치료나 상담치료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정신과, 그러니까 병원은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지만 이런 심리치료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혹시 우울증이더라도 초기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치료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혼자서 해볼 만한 그런 예방하는 방법과 우울증 초기에 혼자서 해볼 만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울증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골고루 영양가 있게 음식 먹고 적당히 대인관계를 유지하기만 해도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씩 산책하는 것도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요. 특히 햇빛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조 시간은 기분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받는 거는 우리 생체 리듬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했다는 인식을 몸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인지나 활력이나 전반적으로 활동성에 햇빛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사무실에서 암막 커튼 막 다 가리고 그러지 마시고 커튼 확 열고 환기도 좀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감이 나를 확 덮치면 밖에 나가기 진짜 되게 싫어요. 그럴 때는 나 혼자서는 못 나가시고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주변에서 좀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내 의지로는 못 나가지만 누군가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좀 걷고 돌아다녔는데 세상에 기분이 좀 환기가 되네, 예상치도 못하게.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거나 아니면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신 분들은 세장 속 세증후군이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우울감이 막 극에 달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현재 하기 싫은 일을 어떤 의무와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돼요. 무료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 어떤 자극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어떤 의무감을 떠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소소하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을 되찾으면 상당 부분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영국에서 조사한 어떤 결과에 따르면은 가족이든 친구든 다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큰 스트레스 사건이 있더라도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누군가를 사귀고 나누고 만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도 꽤 도움이 돼요. 문제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즐겁기보다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게 뭔지 너무 잘 아는데 그거는요, 내 인지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내가 사람 만나서 막 눈치 보고 소외감 느끼고 상처받고 수치심 느끼고 이러는 거는 사실 이 세상이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상담 치료를 받는다면 이런 부분은 좋아지기도 하는데 뭐 사정이 어려우니까 혼자서라도 좀 제 영상 정주행 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아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좋아졌다고 댓글 남겨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다 중요하대.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완벽주의는 제 영상에 이제 좋은 놈이 하나 있거든요. 올려드릴게요. 그거 꼭 좀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울증 잘 걸리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 그 적당함을 모르는 것, 어중간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 이 불완전감이 너무 불편한 것, 그 성격이 우울증에 자주 걸리게 만들어요.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한 완벽주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힘들겠죠. 아프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됩니다. 70점은 빵점이 아니야. 그냥 70점이지. 이 모임에서 나를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 성격이나 업무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잘한 것도 있잖아. 그 중간을 망한 거다, 실패한 거다가 아니라 중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면 스트레스를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을 수 있고 자기를 막 몰아치거나 자책하거나 좌절을 크게 경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목표를 좀 낮추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완벽주의예요. 뭔가 목표와 이상이 너무 높아. 기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자존심 되게 세고 싫은 소리 절대 못 듣고 지적 못 받고 의무와 책임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와 좌절이 하는 일마다 꼬리처럼 따라붙죠. 일을 잘했어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내 목표는 그거보다 훨씬 높았거든. 그럼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 실패투성이잖아요. 그러니 우울증 안 걸리고 못 배기죠. 따라서
나의 현실과 내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보기에 나는 이미 충분해요. 여러분이 못 가진 것을 보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남들이 도와줄 수 있는 틈, 남들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너무 투머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